래피드 마이너에서 데이터를 분리하는 오퍼레이터는 스플릿 데이터라는 겁니다. 오퍼레이터 검색창에 스플릿이라고 이제 타이핑을 하게 되면 스플릿 데이터라고 있죠. 스플릿 데이터를 빈 화면으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해주시고, 우리가 아까 이제 set 롤까지 해주셨죠. 그래서 이 set 롤 다음에 이 선을 스플릿 데이터로 연결시켜 주십시오. 네. 자, 그럼 스플릿 데이터에서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는 파라미터, 옵션은 뭐가 있냐면은, 여기 눌러보시면 오른편에 파티션이라고 나와 있죠. 요게 몇 대 몇으로 데이터를 나눌 것인지 요걸 지정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에디트를 눌러 주시게 되면 지금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add entry를 눌러 주시면 이 눌러주는 부분만큼 데이터가 분할이 됩니다. 3개를 해주면 데이터가 3부분으로 분할이 될 것이고, 2부분을 해주면 데이터가 이제 2부분으로 나눠질 것이고요. 저희는 이제 데이터를 훈련용과 테스트용 2부분으로 나눌 거기 때문에 add entry를 해서 빈칸을 2개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 한 7대3, 그래서 비율로 하면 0.7대 0.3 요 비율로 데이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 70% 데이터, 요 데이터를 가지고는 이제 훈련을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30% 데이터를 가지고는 도출된 모델을 가지고 이제 시험, 평가를 얼마나 잘 맞추는지 평가를 해볼 때 사용할 데이터가 한 3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케이 해주시면, 자, 데이터가 여기서 이제 분리가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70%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을 시킨다 그랬죠.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학습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뭐지? 지금 KNN, K의 nearest neighbor를 가지고 머신러닝 하는 걸 지금 실습하고 있기 때문에 KNN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 데이터를 학습을 이제 시킬 겁니다. 그럼 KNN 오퍼레이터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오퍼레이터 검색창에다가 역시 KNN이라고 이제 타이핑을 하게 되면 여기 KNN 오퍼레이터가 검색이 되죠. 이걸 끌어다가 빈 화면에 다시 이렇게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플릿 데이터에서 아까 위에 70, 아래 30%의 데이터를 나눠줬었죠. 그래서 위에 70% 데이터를 트레이닝 이쪽으로 연결시켜 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밑에 하나 더 생기죠. 파티션이. 위에는 70% 데이터가 트레이닝으로 해서 이 KNN 알고리즘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그럼 KNN 알고리즘에 의해서 학습이 되고, 학습되면 뭐가 나오죠? 모델. 학습에 의해서 생성된 모델이 이제 여기서 나올 겁니다. 이 모델에다가 우리는 이 30% 데이터를 연결시켜가지고 시험을 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KNN 알고리즘을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과정을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KNN 오퍼레이터에 마우스를 클릭을 하고, KNN 그 알고리즘에서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는 거는 뭐였죠? K개. 이건 사람이 지정해 줘야 된다 그랬죠. K개의 주변에 가까운 이웃 몇 개, K개를 볼 것이냐라고 지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주변 이웃을 몇 개 볼 것인지 지정해 줘야 돼. 그 숫자가 5, 지금 디폴트로는 이제 5로 지정되어 있고, 자, 이 얘기는 어떤 데이터를 예측을 할 때 주변에 몇 개의 데이터를 보고 예측을 할 거냐? 5로 되어 있으면 주변에 5개 데이터를 보고 예측을 할 것이고, 이걸 만약에 3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주변에 가까운 3개 이웃만을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어떤 데이터인지 그거를 판별해 내겠다. 그 얘기죠. 일단 우리는 이제 디폴트로 5로 되어 있는 거를 그대로 사용을 할 겁니다. 나머지 거에 대해서는 일단 여러분들은 좀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디폴트 상태 그대로 놔두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런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모델이 도출되겠죠. 지금은 이제 런을 돌리면 여기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에러가 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줘야 될 건 뭐냐면은 이 알고리즘을 수행시켰을 때 이제 모델이 여기서 도출되면 이 모델과 아까 테스트용으로 분리해 놓은 데이터, 그 두 개를 이제 합쳐줘야 되겠죠. 모델에다 데이터를 적용시키는 거, 이거를 해주는 오퍼레이터가 apply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apply 모델이라고 타이핑 하시게 되면 여기 apply 모델이라고 있죠. 요걸 끌어다가 여기다 이렇게 놓아 보십시오. 아마 처음에는 좀 따라오기 힘드시겠지만 이제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과정이 끝나고
디시전 트리를 하든 로지스틱 회계를 하든 다른 어떤 망상부를 하든 요 순서 요거는 계속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만 잘 따라오시면 나중에 이제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KNN 알고리즘에 의해서 생겨난 모델은 요 모델이라는 데다 이제 넣어줄 거예요. 모델이 나와서 모델로 들어가고 여기 UNL이라고 되어 있는 약자로 되어 있죠. 이게 뭔지 알고 싶으면 레피드 마이너에서는 요 포트에 다 약자로 되어 있어요. 요 약자로 되어 있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으면 마우스를 거기다 올려놓게 되면은 그 약자의 의미가 나와요. 그래서 UNL은 unlabeled data라고 이제 표시가 되겠죠. 예. 여기 표시 unlabeled data. 그 약자로 이제 UNL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MOD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게 뭘까요? 올려놓게 되면 모델이에요, 모델. 그러니까 모델이 여기서 아웃풋으로 나오고 모델이 여기선 어플라이 모델에서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unlabeled data 이건 뭐죠? 라벨이 안 붙어 있는 데이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여기서 떼놓은 30%의 테스트용 데이터. 선이 겹쳐서 잘 안 보이면 이렇게 한번 내려볼게요. 예.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전체적으로 이제 구성이 이렇게 된 거예요. 스플릿 데이터에서 70% 데이터를 분리해서 트레이닝으로 넣고 KNN 학습을 시켜서 모델이란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30% 데이터는 그대로 이를 끌고 와서 이거는 unlabeled 데이터에다 집어넣어서 요 시험 문제를 가지고 요 모델이랑 합쳐서 시험 맞춰볼 거예요. apply 모델, 그러니까 모델을 적용시켜 볼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결과를 보기 위해서 요 리절트 쪽으로 선을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절트를 이제 이어줄 거는 unlabeled 데이터가 일로 들어와서 모델에 적용이 돼서 그래서 컴퓨터가 이제 자기가 학습된 모델에 의해서 답을 내겠죠. 그 답, labeled 데이터. 그 답을 한번 볼게요. 컴퓨터가 이제 매긴 답. 그 다음에 이제 모델, KNN 모델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한번 결과. 두 개의 리절트 선을 연결했기 때문에 이제 런을 시키면 자, 런을 시켜볼게요. 이 탭이 두 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델에 관한 탭과 그 다음에 그 레이블드 데이터 최종적으로 모델에 적용한 그 레이블드 데이터에 관한 결과 화면이 보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그래서 이제 모델에 관한 탭은 지금은 우리가 이제 KNN 제일 간단한 그 모델을 그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도출된 모델이기 때문에 많은 정보가 여기 적혀 있진 않아요. 그래서 뭐 5개의 이제 니어리스트 네이버를 가지고 우리가 모델을 만들었고요. 105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제 있는 거고요. 왜 105개냐면 우리가 150개 데이터가 있었죠. 150개 데이터 중에 훈련으로 쓴 게 70%죠. 그 70% 데이터가 105개죠. 예. 그래서 105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다. 이제 그런 정보가 나와 있고, 그래서 나온 결과가 옆에 있죠, 여기. 네. 그랬더니, 자, 이렇게 놓고 볼게요. 원래 품종, 그 다음에 KNN 알고리즘에 의해서 얘가 예측한 품종이 여기 있어요. 그게 모두 몇 개냐? 45개. 이게 왜 45개냐면, 아까 말했지만 150개 데이터가 원래 가지고 있었죠. 그 중에 이제 70%, 105개는 훈련하는 데 썼고, 그 다음에 30% 데이터, 45개, 30% 데이터인 45개를 가지고 지금 시험을 본 거예요. 그 시험 결과입니다, 지금. 시험 결과. 그래서 원래 품종이 세토사였는데 KNN 모델에 의해 가지고 얘가 예측한 결과가 지금 옆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데이터 같은 경우는 잘 맞췄죠. 원래도 세토사 품종이었는데 얘가 이제 예측하기로도 세토사. 얘는 그래서 정답을 맞춘 거죠. 대부분 잘 맞추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경우도 있네요. 원래는 이제 버시컬러라는 품종이었는데 KNN 알고리즘에 의해서 나온 모델에 의해서 예측을 한 결과, 예측 결과는 버지니카다. 요거는 실제하고 다르게, 틀리게 예측을 한 거죠. 요거는 이제 오답이 되겠죠, 오답. 네. 이런 식으로 보면 이제 정답과 오답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겠죠. 네. 쭉 보면 몇 개 오답들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럼 과연 정답이 몇 %인지, 요거 이제 세보면 되겠죠. 제대로 맞춘 것과 이제, 틀린 거를.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이제 데이터가 지금 45개 정도 돼도 지금 우리가 일일이 손으로 세기에는 좀 벅차죠. 그래서 그거를 컴퓨터에게 요 도대체 성능이 얼마 정도인지, 모델의 성능을 평가해 주세요 라고 하는 오퍼레이터가 있습니다.
그 오퍼레이터 이름이 이제 퍼포먼스고요. 퍼포먼스라고 이제 검색창에 타이핑을 하시게 되면 여기 보면 퍼포먼스에 프리딕티브 퍼포먼스에 관한 것들이 좀 여러 개가 보여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예측하고자 하는 모델의 성격에 따라서 이 성능 평가하는 지표들도 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거는 뭐였죠? 품종, 세 개의 품종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든 거죠. 이 품종을 예측하는 건 뭐였죠? 클래시피케이션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도학습에는 클래시피케이션하고 리그레이션이 있다라고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고, 지금 우리가 한 작업은 클래시피케이션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에 클래시피케이션이 두 개가 보여요. 그래서 위에 있는 클래시피케이션은 그 범주가 여러 개인 거. 예. 두 개도 상관없고 두 개, 세 개, 네 개 이런 범주형 데이터를 예측을 할 때는 이제 위에 있는 클래시피케이션을 사용하시면 되고, 특별히 두 가지인 경우가 있어요. 클래시피케이션이 yes, no, 그 다음에 fail, pass, 합격, 불합격, 그 다음에 뭐 0, 1 이런 식으로 단 두 가지 범주 데이터만 예측하는 경우는 우리가 바이노미널 클래시피케이션 요거를 사용하는 게 좀 더 그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린 지금 붓꽃의 품종이 세 가지죠. 네, 세 가지 품종을 예측한 거기 때문에 밑에 걸 쓸 수는 없고 위에 걸 써야 되겠죠. 클래시피케이션, 퍼포먼스. 요걸 이렇게 끌어다가 빈 화면에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연결된 선들을 좀 지워주시고 다시 연결해 줄게요. 그래서 여기 레이블드 데이터가 여기 레이블드 여기 그대로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를 이쪽에다 연결시켜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EX이라고 되는 거, 요거는 보면 example set이에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 우리가 아까 봤던 45개, 테스트한 45개 데이터들을 그 로우 형태로 그대로 보고 싶으면은 요걸 그대로 다시 한번 요걸 여기다 연결을 시켜주면, 예, 퍼포먼스, 성능 평가와 그 다음에 그 데이터까지, example까지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run. 뭐 모델도 연결해 주셔도 되고요. 예. 세 개 다 연결해 볼게요. 세 개 해놓고 다시 런을 시킬게요. 그러면 이제 결과 화면이 세 개가 나옵니다. 하나, 둘, 셋. 이건 히스토리고. 그래서 모델에 가는 건 아까 봤고요. 그 다음에 example set. 이게 이제 아까 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비교를 해가지고 원래 답과 컴퓨터가 예측한 답이 맞는 거는 정답으로 처리하고 다르게 한 거는 틀린 오답으로 처리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떤 건지 그걸 나타낸 탭이 요겁니다. 퍼포먼스 벡터라고 되어 있는 여기. 예. 그래서 여기 와 보시면은 이거를 전부 이제 점수화해서 이쪽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여기 써 있죠. accuracy가 93.33%다. 정확도가 93.33%. 이 얘기는 뭐냐면은 45개 데이터 중에 정답이 이제 매겨져 있겠죠. 그걸 컴퓨터가 이제 예측을 하고 그 예측한 결과와 원래 정답하고 일치하는 일치율이 93.33%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해서 볼게요. 네. 트루 세토사. 원래 그 45개 데이터 중에 원래 세토사라는 품종이 있는데 그거를 컴퓨터가 프리딕트 세토사로 정확히 예측한 게 15개다. 그러니까 원래 세토사인 거를 세토사로 100% 정확히 예측했죠. 그래서 이거 일리콜 100%. 그 다음에 버시컬러라는 품종이 15개가 있겠죠. 역시 15개가 있는데 그거를 버시컬러로 정확하게 예측한 것은 14개고 하나가 틀렸어요. 하나는 오답인데 버지니카로 잘못 예측했다. 버시컬러였는데 프리딕트를 버지니카로 했네. 요게 1개. 그래서 전체적인 정확도는 93.3. 그 다음에 이제 버지니카라는 품종이 있는데 이것도 15개겠죠. 15개. 그 15개 중에 13개는 정확히 예측을 했고 2개가 틀렸어요. 그래가지고 얘의 전체적인 정확도는 86.67. 그래서 총 모든 45개 데이터의 전체 정확도는 93.3이죠. 이 93.3은 어떻게 나왔냐? 45개 중에 전체 데이터가 이건 45개죠. 45개 중에 15 더하기 14 더하기 13.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측한 거. 요 대각선상에 있는 정확하게 예측한 데이터만 가지고 정확도를 매겼을 때 93.33%가 나온다라고 여기에 표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